안녕하세요. 자, 혹시 세법을 처음 하시는데 앉아 계신 분 안 계시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자, 아무튼 이미 어느 정도 다 되셨다는 전자해에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반이 되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미 앞으로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시득세. 예습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습하신다고 그랬어요? 둘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예습 해가고 있었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예습은 어제 했습니까? 아니면 저번 주에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 예습을 하셨으니까 오늘 나갈 진도 부분은 거의 아는 거죠. 그래서 아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문제에서 어떤 걸 조심할지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지금 문제를 예습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쭉 풀어보다 보면 중복되는 문제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유형은 아직 머리에 틀이 안 잡히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요 하고 전혀 모른다는 감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문제집판 단원별 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한 파트는 봐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이론만 설명을 드릴 때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별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알려줘요. 문제에서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약 2주나 3주 정도 되면 시작을 했는데 포기하시거나 혼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아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나서 똑같은 유형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건 그런 유형이 아니다.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어놔 버리죠. 문제가. 그리고 예고도 없죠. 지금 단원별로 이렇게 풀 때는 예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속 쭉 같은 취득세면 취득세니까. 그런데 실제 문제는 예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도 사실상 정리가 안 됐는데도 아는 것처럼 착하게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집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력이 팍 증가하는 것은 단원별 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풀이반이 됩니다. 그때는 매일매일 모든 과목이 전 과정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죠. 여기저기 모든 파트에서. 그래서 그때 실력이 느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론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지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배정된 내용에 보면 요 책의 문제를 다 해설을 못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약 30% 내지 40% 정도 해설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자, 요약집 18페이지 취득세부터 정리한다고 그랬죠. 자, 간단하게 이론 요약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취득세는 지방세 중 누구의 재정으로? 시도. 그래서 시도세죠. 얘는 취득부의 양 어느 단계? 취득 단계. 그래서 거래 단계에 과세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유통세. 또 하나는 취득이라는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행위세. 부동산을 1억에 매수했다. 취득세 얼마 냅니까? 400만 원. 첫 시간이나 똑같아요. 아무튼. 그럼 왜 400만 원씩이나 내느냐? 뭐에 차가 나요? 감세력에 차가 나요? 과세한다. 그런 걸 뭐라고? 응응세. 뭐가 아니고? 응익세가 아니고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과세. 이걸 다른 말로 사실상 현황과세 등 특징을 견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취득세에서 정확하게 익혀야 될 것이 바로 그 과세 대상이죠. 첫 번째가 부동산 하면 뭐다? 토지와 건축물. 두 번째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얘는 원시 취득은 제외고 승계 취득의 하남. 그 다음 세 번째가 임목. 네 번째 광어권, 어권. 다섯 번째 골프에서부터 요트, 회원권까지. 자, 이와 같은 과세 물건을 무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이때 취득이라는 과세 물건을 실제 취득을 뭐라고? 사실상 취득,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 걸 의제 취득, 사실상 취득해서 이미 만들어진 거 소유권 넘겨받는데 대가 주면 유상, 안 주면 무상, 최초로 만드는 게 원시 취득, 원시 취득, 토지의 원시 취득 방법. 정신을 차리시고, 토지의 원시 취득, 공유수면 매립관처, 취득세는 안 낸다. 낸다. 세율은 28, 2.8%. 건물 원시 취득 신축이죠.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했다. 취득세 납세 의무 있다. 세율은 28, 2.8%. 자, 차량을 제조했다. 그게 원시 취득이죠. 취득세 납세 의무 없다. 토지와 건축물은 원시 취득 취득세 내는데 이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을 뭐한다? 제외를 한다는 거. 그다음 시효 취득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이렇게 유상승계냐 무상승계냐 원시 취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뭐한다? 달라진다. 유상승계는 세율이 얼마고? 44%고 무상승계는 35와 28이 다 나와야 되죠. 35는 상속이에 무상이고 28은 상속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구분하는 내용이 자, 부부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넘겨주면 유상 그런 걸 총칙에서 뭐라고? 대물변제 그런다고 그랬죠. 뭐라고? 대물변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넘어가면 무상 재산분할 청구권. 배우자 직계존비로부터 취득을 하면 징역. 이해했으면 하신 거예요? 징역. 배우자 직계존비로부터 취득한 뭐? 징역. 단 대가 줬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유상. 배우자 직계존비로부터 취득했는데 뭐?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다? 유상이다. 자, 부담부 중에서 채무부담부는 유상. 나머지 이외에는 무상, 징여죠. 또 상속 분할이 끝났는데 신고납부 기간 지나서 상속 지분을 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분할을 해서 지분이 뭐하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뭐한 걸로 징여받은 걸로 본다라고 그랬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양도소득세로 가면 이 유상이 뭐고 양도고 나머지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의제 취득,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개수란 대수선과 부수시설물의 설치, 수선. 개는 용어 알아둬야 돼요. 비과세에서 개수 중 뭐는 제외, 대수선은 제외하니까 뜻을 알고 있어야 그 내용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과세물권, 과점주주, 집은 50% 추가, 양도소득세서 과점주주는 50% 이상인데, 자, 취득세는 얼마? 50% 추가. 이런 특징을 지닌 게 양도 취득세인데 18페이지. 자,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줄 담세력에 착안하는 법. 응능세. 그 다음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 얘가 그런데 불분명했을 때는 당연히 뭘 따른다? 공무상 현황을 따라야 되죠.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시. 확정은 신고시. 신고 언제 신고하는 거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 상속 개시일에 속한 날의 말에부터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에 간주되는 게 또 하나가 뭐? 실종 선고죠. 뭐? 실종 선고도 상속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단 일반 과세가 중과로 바뀌거나 비과세가 과세로 바뀐다. 걔들은 30일 이내 신고납부. 얼마 이내? 30일 이내 신고납부. 자, 그러나 이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 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죠. 자,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키워드는 취득가액. 자, 취득의 정의는 이미 언급을 드렸는데 조심할 것. 세 번째 줄, 원시, 승계 또는 유무상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는 거. 양도소득세 양도는 뭔데? 유상인데 취득세는 뭐다? 유무상. 바꿔낼 수 있다고 그랬죠? 조심하시고. 반가로 2번에 양도담보. 양도담보 뜻이 뭐다? 매매로 등기가 됐는데 뭐 했다? 담보로 제공을 했다. 걔는 양도단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공부상, 등기부상, 취득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등기부에 지금 뭘로?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그래서 양도담보계약의 해지, 명의신탁,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경공매로 넘어가는 거 취득이죠. 단 본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본인이 재취득했다. 걔는 취득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는 취득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다. 자, 취득의 유형 이미 다 언급드렸으니까 정리 그 정도로 하고 요주의를 봅니다. 요주의의 두 번째 2번 건축인데 신축과 재축은 제외. 남는 게 중축, 개축, 이전. 중축, 개축, 이전.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됐다. 세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원래 면적이 증가하면 뭐라고 표현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중축 그러는데 세법에서는 그거 따지지 않고 지금 얘기한 네 가지로 인해서 뭐 했으면 면적이 증가했을 때는 그것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세율이 2.8% 적용된다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과점주주 취득의지에 이미 언급을 했는데 비상장 부분에 과점주주 뭘 취득했는데? 주식을 취득했는데 뭘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의제 취득. 지분이 얼마? 50% 초과. 단 언제는 제외? 설립시는 제외다. 자, 과세 대상 첫 번째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OX, X. 세법에서 부동산이란 뭐다? 토지와 건축물이지 민법 정의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 두 번째 건축물은 건축물과 건축법상 건축물과 그에 따른 시설물까지 포함이죠. 그 시설물 중 박스 안에 첫 번째 내저 시설이 있죠. 내저 시설의 예. 별도 연습장 몇 타석? 그건 잘 외워요. 아무튼. 자, 21페이지 딸린 시설물의 승강기라든가 부착된 금고. 그냥 금고가 아니죠. 얘들을 설치하는 행위를 뭐라고? 개수. 답세 의무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임목. 임목은 벌채된 것과 묘목은 뭐다? 제외다. 근데 거기 요주에 보시면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임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취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벌채된 건 제외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외하면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제외로 안 해놓고 표준세율 마이너스 2%에 가서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표준세율이 얼마인데? 2%인데 2%에서 2% 빼버리면 되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표준세율 마이너스 2%에 들어가 있다는 걸 금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회원권. 회원권은 다 어떻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이죠. 그러니까 회원제 골프 회원권 이렇게 나온 거나 그냥 골프 회원권 이렇게 나온 거나 보다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된다. 그러나 간이 골프장 회원권, 골프 연습장 회원권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들은 회원권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 골프 회원권은 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골프장. 요트 회원권은 요트장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중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 중 팔으면 양도세 내는 애 있습니까? 뭐가? 토지와 건물고 또 회원권. 그래서 얘들이 박스에 집어넣고 취득세, 양도세 다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재산세 내는 애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축물 또 아무튼 큰일 났어요. 칼질이 선박, 항공기 뭐가 아니고 차량, 기계, 장비가 아니고 뭐라고? 선박, 항공기. 자, 아무튼 그러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다 공통으로 걸려 있는 건 토지와 건축물만. 자, 넘어갑니다. 22페이지 취득세, 납세지, 항공기는 어디다? 정치장, 차량, 등록지, 선박, 선적항, 임목은 소재지, 광업권, 광구, 어업권, 거장, 골프회원권, 골프장, 뭐다? 골프장, 요트회원권, 요트 보관소. 얘는 요트장이 아니라 걔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이때 취득물권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2번 동그라미 넘어가세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때는 납세지가 어디다? 취득물권 소재지다. 등록면허세에서는 어딘데?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취득세에서는 어디? 취득물권 소재지. 또 하나의 과세물건이 둘 이상에 걸쳐 있을 수도 있죠. 어떡한다? 암분, 뭘로? 시가균의 비율로 암분.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이런 비교 차이점적 틀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둬야 되죠. 계단을 바꿔서 줄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재정으로 쓰여있는 시도세인데 징수인 규정에 의해서 업무는 시군구에서 대행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납세임자 넘어갑니다. 납세임자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취득자.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인데 앞에서 지목 변경. 아버지의 토지를 전인데 아들이 대로 변경을 했다. 납세임자는 아버지 것이 변경 시점에 소유자죠. 그래서 자, 2번 동그라미에 등기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세 번째 줄 취득물권의 소유자 또는 누구?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는데 단 차량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모인 경우만 실제 취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뭐라고? 취득이라고. 자, 이때 상속을 받았다. 상속재산은 납세임자가 누구다? 상속인이다. 누가 아니고? 주된 상속자가 아니고. 주된 상속자는 어디에서? 재산세에서. 그게 조심해야 될 대표라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조합원이 납세임자가 되는 경우, 주택조합 등과 관련해서 조합원이 되는 경우는 키워드가 조합원용. 그래서 4번 동그라미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누구? 조합원이고, 조합원용이 아니면 조합. 그러면 두 문장이 다 조합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걔를 체크할 때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는지 조합원용이 아닌 용도로 취득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 또 조합원 다 보인다고 조합원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 지입차량 운수업체명으로 등록이 됐는데 취득대금을 실제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뭐 했을 때? 입증이 됐을 때는 그때는 누구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자, 그 다음 24페이지
6번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배우자 직계 존비서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뭘로? 증여로. 다음의 경우는 뭘로? 유상 공개된 시장에서 취득을 하면 대가졌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그랬죠. 그 공개된 시장 등에서 취득하는 게 첫 번째 뭐 경공매매, 두 번째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들어봤어요? 어디서? 중개사법. 네가 세법 얘기하는데 그러니 세법을 얘기하는 너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몇 가지? 세 가지. 뭐다?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두 번째 농지의 교환 분합. 세 번째 1세대 1주택. 그때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채무자 빚잔체가 양도세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공개된 시장에서 처분되는 거죠. 그 다음 대가를 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예로서 등기 등록을 유한한 자산을 서로 무했을 때 교환이 됐을 때 그때는 무조건 뭐다? 유상이다. 자, 그 다음 부담부증여 이미 얘기했고 상속의 재분할. 상속의 재분할 얘기했죠. 상속 분할이 이미 끝났는데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판결 등에 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진다. 신고기간이 지나서 재분할이 된다. 그러한 경우는 지분이 늘어난 만큼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간 내에 재분할하면 증여다 아니다? 아니다. 또 판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재분할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증여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박스가 아닌 거 예 나왔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9번째 세 번째 줄 택지 공사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실제 변경이 돼서 가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가액이 증가했으니까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라는 거. 그 다음 10번 신탁재산 실제 누구 건데? 위탁자 건데 누구의 명으로? 수탁자 명으로 등기등록이 된다고 그랬죠. 그때 누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뀐 거다? 위탁자가 영영이 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문이니까 익혀두십사 그랬습니다. 위탁자 취전. 자, 이것들이 취득 정리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납세의무자 원칙의 예외로서 자, 임차인인 은행이 임대인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를 했다. 그때 납세의무자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임차인인 가설한 자가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설 대여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시설 대여업자 누구 아니고? 이용자가 아니고. 그런데 얘를 수입해서 임차 수입하는 경우 그때는 수입하는 자 연결 정리했죠. 그 다음 과점주주 이미 얘기했죠. 과점주주에서 조심할 것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립시가 없을 때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못 찾는 게 설립시를 빼먹는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자, 갑이 채무자인데 본인의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얘 대신해서 등기,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런 걸 뭐라고? 대인권. 그때 납세의무자는 갑, 채무자, 소유자라는 거. 그런데 이때 채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세금이 안 냈다. 그럼 이제 등기부 만들어졌으니까 뭘 짓다? 압류 들어가겠죠. 압류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등기죠. 그래서 무슨 세금을 안 낸다? 등록면허세, 비과세다. 압류 등기하는 건 취득세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아무튼 그래서 등록세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취득세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뭐? 대인권 행사. 자, 26페이지.
취득세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나오면 과점주주 파트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점주주를 정리를 하는데, 자, 임의견대로 과점주주는 지분이 얼마? 50% 초과. 이때 1인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50%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네요. 그런 경우는 뭘? 연대 납세임을 지는 거죠. 앞에서 상속재산에 납세임자가 누구였다? 상속인. 상속인이 그러면 둘 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때도 납세임자가 둘 이상이니까 당연히 보다 연대 납세임을 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언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설립시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언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과세한다? 모두. 그 다음 네 번째,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지분이 늘어났다. 그거의 키워드 이미, 키워드는 이미, 과세분은 증가분. 이때 증가분은 어떻게 따진다? 최고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몇 년 전? 그런 거 없다. 왜 묻냐? 그런 데 없는데 예전에는 5년 이내에 이게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 과점주주였던 자가 과점주주가 아닌 자로 바뀔 수 있죠. 그랬다가 뭐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도 뭐만? 증가분만. 이때는 무와 비교해서 종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의 지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조문 형식으로 나올 수 있고 또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 다뤄들을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취득세 납세임자, 납세임은 언제 상계받는다? 취득시. 그래서 무슨 시기?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슨 시기? 양도의 취득시기. 부동산 임대에서는 무슨 시기? 수입시기. 물어본 네가 잘못한 거죠. 부동산 임대에서는 무슨 시기? 수입시기. 임대료 수입시기는 언제다? 그래도 월말 월추는 안 나왔으니까 조금은 발전한 거죠. 정해진 날. 그렇게 어려운 문제죠. 언제라고? 정해진 날. 아무튼 세법은 해설하고 나면 이렇게 쉬운 게 그렇게 되고 본인이 풀 때는 전혀,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뭘 찾아내질 못할 뿐이죠. 그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던지면서 툭툭 건드려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오면서도 여기저기 건들 게 수없이 많았는데 잘 안 건들고 넘어가요. 다행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취득시기, 얘는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할 게 뭐다?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뭐다? 유상승계, 대표가 뭐 매매 등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 등에서 입증이 되면 취득시기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뭐와 비교를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비교를 한다면 뭐와 비교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비교하는 경우는 죽었다 깨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와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과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 중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이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럼 무조건 틀린 거다. 그 이유는 원칙이 뭔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데 선등기가 되면 등기 등록일이 되니까 얘와만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다른 것과 비교는 없어요. 이때 객관적인 자료 중에서 입증되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과세표준에서는 6가지, 5가지, 6가지가 또 뭐냐, 아무냐 이런 거 곤란한 거죠. 5가지 부르세요. 국가등록부 취득, 그 다음 수입, 그 다음 판결문, 그 다음 법인장부, 그 다음 경공매. 뭐가 안 들어간다? 신고, 법률. 이때 판결문에 화해라든가 인납, 자백, 간주, 공정증서 이런 것은 판결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요걸 뺀 나머지 이외의 경우는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얘가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키워드 계약일. 숫자만 나오면 수치는 엄청 싫어하면서 문제 풀 때는 눈동자는 항상 어디 수치가 있죠. 이상들하세요. 아무튼 수치는 싫어하면서 수치를 내보면 수치가 있어요. 수치 갈 게 아니라 보다 계약일에 가야 된다. 얘가 등기등록일 또는 취득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식인데 얘는 얘와 뭐 비교한다? 등기등록일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하나 더 든다면 얘와 뭐? 등기등록일 중 뭐한 날? 빠른 날. 다른 것과 비교하는 거 없다.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됐는데 이행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한다?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얼마이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하면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에서 뭐한다? 제외를 한다. 그래서 얘는 언제부터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가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출제를 한다면 얘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출제한다면 어디를 흔들까? 이게 보입니까? 뭔 소리를 하는 것이야? 문제를 푸는 사람이 실력이 높은 거예요? 문제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내가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 낼 것인가? 그렇게 하면 많은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키워든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해둘 거. 이때 계약이 해제했던 사실이 입증을 할 때 화해조서라든가 공정증서 이런 것들은 인정한다 안 한다? 예? 안자가 분명히 들어왔죠? 판결문은 아닌데 계약이 해제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소리에는 들어간다는 거 구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놈의 세법은 어디는 넣었다 어디는 뺐다 그거 탓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법의 특성이 그러니까 2차 과목들의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 2차 과목이 실무에 적용하는 거죠. 실무에 적용하다 보니까 처음 만들 때는 논리의 틀이 있었는데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논리의 틀이 없어져서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라 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이것이 취득 시기에 가장 복잡한 파트 중에 하나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뭐라고? 사실상 대금 청산일. 뭐와 비교한다? 등기등록일. 거기서는 등기 접수일 그런다고 그랬죠. 비교해서 뭐하나? 빠른 날 그러면 되는데 아무튼 취득세는 복잡하니까 취득세 문장을 양도세 갖다가 따놓기가 제일 쉽다. 조심할 것.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연부취득. 연부 취득시기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얘도 뭐와 비교한다? 등기등록을 비교해서 빠른 날. 단 얘는 면세점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 취득가액 총액. 과세 비율은 뭔데? 연부 금액인데. 과세 비율은 뭔데? 연부 금액인데. 면세점은 취득가액 총액 50만 원 이하를 따지는 거 조심할 거. 얘를 양도소득세에서는 연부라고 하지 않고 뭐 한다? 장기활부 그러죠. 장기활부에서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을 뭐한 날? 말한 날. 걔는 활부금 지급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걔와 비교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개시일, 징역, 계약일, 뭐가 아니고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단 이전에 등기했으면 뭐가 된다? 등기 등록일. 단 얘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죠. 그때는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득에서 뭐한다? 제외를 한다. 근데 얘는 취득식이 언제니까? 계약일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됐다 이렇게 나와도 OX, O가 되는 거죠. 얘는 취득식이 언제라고? 계약일이라고.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똑같은 날짜죠. 여기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계약일이 취득식이니까 그 문장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번째, 건축물을 건축했다. 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임시사용승인. 이와 같이 사용승인서가 있거나 임시사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허가? 허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는 무허가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사실상 사용 가능한 날. 그게 무허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얘와 뭘 비교해서?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된다. 양도국세와 틀인데 틀이 같은데 양도국세와 차이점은 양도국세는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얘는 언제고? 사용 가능한 날이고 그게 금년도 만들어진 부분이 되니까 아무튼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나머지 예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지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죠. 환지 방식으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에서 거의 주택을 취득하죠. 그때 정비사업 언제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거실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권고일 다음날. 그럼 얘가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그 전에 써버릴 수 있겠네요. 사용이 됐다. 그때는 뭐 사실상 사용일 중 뭐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주택법. 주택법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여기밖에 없어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나오면 언제가 취득식이다? 사용검사 받은 날. 다른 거 문장 읽어볼 것도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정비사업인데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뭘 취득했다? 정비사업으로? 토지. 그때는 그냥 소유권 이전 거실 다음날이다. 앞에서 주택은 먼저 써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은 어떻게? 사실상 사용한 날과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이 되는 거고 토지는 그냥 뭐 소유권 이전 거실 다음 날. 그 다음 다섯 번째 점유시효 취득. 점유시효 취득은 언제다? 시효 완성이다. 언제가 아니고? 점유개시 아니고. 그래서 얘 중에서 상속과 건축물의 건축을 뺀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 때도 취득세인지 양도세인지 구분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지 원시 취득 매립관청이죠. 그때는 뭐 공사중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았으면 승낙일 또는 허가일 먼저 써버렸으면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중 빠른 날. 그 다음 지목 변경 방법이 두 가지 있었죠. 사실상 변경과 공구상 변경. 둘 중 뭐한 날? 빠른 날. 먼저 써버리면 사실상 사용일. 그런데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은 똑같은 틀인데 먼저 사용한다 하는 사실상 사용일과 비교하는 게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차량 등에서는 종류 변경에서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회원권의 존속 기한 또는 입회 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식이 언제다?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 된다. 그다음 이혼, 재산 분할. 원래의 재산 분할은 내 거였죠. 그럼 원래 취득 시점은 언제 돼야 되는데? 배우자가 처음 취득했을 시점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취득일로부터 얼마 이래? 60일이 취득세 신고하고 오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타임머신이 없으니까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로? 등기 등록일. 언제? 등기 등록일. 점유시효도 똑같은 논리죠.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취득식이 양도국세와 비교해서 익혀두시라는 거.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73페이지. 자, 문제집만 들어와서 강의를 하다 보면 문제집에 지금 해설이 있어요, 없어요? 답도 있죠? 근데 답 따는데 열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왔다 가는데 답이라도 달고 가야 되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문제집반은 왜 들으셨어요? 별걸 다 묻는다 그래? 아무튼 단원별 문제는 본인이 웬만큼 하신 분들은 해도 해설 있고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몇 문제 빼고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강의를 듣는 목적이 혼자 했을 때 분량보다 너하고 같이 하면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히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또 하나 가서 복습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푸는 거 다 복습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가서 내일 과목 복습해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뭘 복습할 것이냐? 해설을 할 때 이 문제는 내가 풀어봐야 되겠다. 다시. 그런 문제가 있죠. 이미 얘는 아는 거다. 그러면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튈 거요. 본인이 스스로 안 되는 분야가 있죠. 근데 그것까지 얽매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들만 설명할 때 체크해놨다가 가서 복습을 하시면, 그러면 하루에 많아야 30개 내지 40개 문항 설명할 텐데 그 중에서 내가 다시 풀어볼 게 몇 개 정도 되겠어요? 다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오늘 가서 10개 보는데 별 시간 안 걸리죠? 또 내일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개 안 되니까 모든 과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한 3, 4일씩 묶어서 하다 보면 기억이 어떻게 된다? 오래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 때 답 따는 데 주안점 두시지 말고 내가 다시 풀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왜 얘가 답이 되는지 연결해서 정리하는 과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다 뭐만 하고 있으니 답만 달고 있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시도세. 두 번째, 취득세는 납세임자가 과세관청에 과세비중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얘가 아니라 OX 그러면 돼요. D가 1급 끝나면 OX. 세 번째, 취득세는 공부상 등기 등록이라는 법률 행위의 형식에 따라 요건을 갖춰야 부과된다. 들렸죠? 요렇게 부과되는 게 무슨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다. 등록면허세는 실질과세, 형식과세, 형식과세. 나머지는 다 실질과세.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네 번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 단계에 따라 과세하는 유통세며, 취득물건에 대해서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다. 물세에 대비되는 게? 물세에 대비되는 용어가? 인세. 인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세목은 재산세부터, 재산세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죠. 5번, 부동산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만 뭘로?
공무상 등기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러한 것은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온다면 푼다, 튄다? 그 정도는 풀어야 되겠죠. 안에 몇 개 정도니까 5개 정도니까. 근데 이게 한 10개 정도 나왔다. 그럼 뭐 한다? 튀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유리하다. 맞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간단하면서 5개밖에 안 되니까 틀려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시간을 많이 안 잡아보니까. 특별징수. 특별징수가 무슨 뜻? 이게 무슨 용어 설명할 때 설명한다? 원천징수. 국세에서는 뭐라고?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도망가라고 했을 때 도망갈 걸. 그럼 취득세는 원천징수, 특별징수 이런 거 하는 게 없죠. 소득세 뭐 한다? 원천징수. 그거 할 때 지방소득세를 뭐 했다? 특별징수했죠. 분할납부, 분납 없죠. 분납 있는 세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자, 물납 없죠. 물납 있는 세 뭐? 재산세. 면세점 있죠.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 있는 세 뭐? 다 있어요. 신고주의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런 애들이 신고주의죠. 기한후 신고, 기회 얼마? 1개월 주는 거죠. 오늘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60일 나왔던데 오늘 모의고사 문제 풀이 있어요. 끝나고 10분 후에. 자, 그래서 맞는 건 몇 개? 2개. 그 다음 넘어갑니다. 6번 보죠. 6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만 묶인 것은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세장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두 번째,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 대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일 경우에 하나여 취득세를 과세하므로 원시 취득인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취득세는 취득한 재료로부터 추정되는 수익에서 담세력에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응익세의 성격의 조수이다. 응익세가 아니라 응능세, 응익세의 대표 재산세죠. 네 번째, 보유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의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맞았죠. 그래서 3개 3번이 답이 됩니다. 7번. 취득세 과세객자가 되는 취득세의 목적물이 아닌 것. 요트 회원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골프 회원권, 지목이 잡종주인 토지, 승마 회원권. 답은? 얘는 어디서 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맞아 그러고 가죠. 이런 문제 풀 때 특히 조심할 거. 정신을 안 차리면 취득세, 양도세 다 왔다 갔다 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조심하시고 남 넘어갑니다. 자, 11번 보죠. 11번. 취득세 납세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만 묶인 거. 건축물의 조작 이게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에서 이게 나오면 당연히 뭐라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체크하면 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 가설한 자리가 틀렸네요. 두 번째,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죠. 임차 수입 나왔으면 뭐라고?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그랬으니까 맞았네요. 법인 설립 이후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설립 이후죠. 그게 뭐라고 나오면 설립시라고 나오면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얘는 설계 비유니까 맞는 문장이다. 제일 조심할 것. 그 다음 주택법 나왔다. 지역주택조합이 누구용으로? 조합원 용으로 취득. 거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원 용이 아닌 것으로 취득.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합원 용만, 조합원만 들어갔다고 그것만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는 어떻게?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납세의 문제는 조합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합원 용이 아닌 것으로 취득 그랬으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그 다음 14번 넘어갑니다.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오지 않는 것은 유상, 공매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유상. 원래 배우자로부터 취득했으면 뭔데? 증여인데 경공매, 공개된 시장에서 취득했을 때는 뭐다? 유상이다.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직계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유상.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에 지급한 사실이 증명한 경우도 유상. 권리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을 했을 때도 유상. 증여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죠. 부담부 증여니까 채무 부분은 유상이고, 그래서 얘는 채무에 상당한 부분을 뭐 제외했으니까 뭐다? 무상이죠. 증여. 그래서 14번이 5번이 답이 됩니다. 15번 과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취득세 과점주주. 여기서 키워드 이 물음에서 지금 문제에서 키워드 뭔 최초요? 15번 물음 읽었죠? 취득세 과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걸 읽고 거기서 키워드 뭔 또 자꾸 설명. 취득세라니까요. 뭔 또 취득세가 키워드냐. 지금은 취득세 하고 있으니까 다 취득세 문제라는 걸 알죠. 근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취득세라는 걸 여기에서만 알려주지 계속 취득세가 아니죠. 그럼 이거 풀면서 또 뭘 갖다 들이댈 수 있다? 양도세 갖다 들이댈 수 있죠. 양도세도 과점주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양도세 과점주주 지분 50% 이상,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주식의 양도를 얼마 이상? 50% 이상. 몇 년간 합산하여? 없어요. 3년간. 어떻게 좀 잘 좀 가는 것 같더니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 지금은 풀 때가 다 뭐니까 취득세니까 그걸 염두에 안 두는데 모의고사나 실제 가서 그렇게 풀으면 난리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세목인지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됐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 확인해요? 문제 읽다가 이상하네. 다시 한번 가서 보죠. 자, 1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여기까지 읽고 키워드 그러면 최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최초가 나왔으니까 뭘 본다? 모두 있으면 맞는 걸로 일단 보는 거죠. 두 번째,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이렇게 나오면 뭐? 이미. 그럼 어떻게? 증가분. 언제보다 증가분? 최고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하나요. 과세하는 거죠.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 후보와 취득세를 부과를 한다. 세 번째,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범인의 주식을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키워드 다시. 그때도 뭐만? 증가분만. 언제보다? 이전에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하나여. 됐어요? 네 번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문장은 맞았죠? 여기까지 볼 때 반드시 조심할 거 뭐?
설립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장에다가 설립시를 갖다 넣어놓으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과점조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죠. 근데 언제나 안 맞는 문장이다. 설립시는 그러니까 설립시 갖다 놓으면 끝에만 보고 맞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 해라? 다시 확인해라. 설립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 이 경우 과점조주는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 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5번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권은 지분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설립시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맞을 거예요. 기대할게요. 자, 18번 넘어갑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취득했을 때 각각의 경우 취득 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뭘 골라라? 취득 시기 찾아라 하는 내용이죠. 자, 가번을 보니까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누구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개인 간 매매라는 얘기네요. 취득 시기 계약상 잔금 지급일 뭐와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까? 네. 언제? 9월 30일 개와 뭘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 있습니까? 네. 등기 접수일이나 등기 등록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네. 언제? 12월 18일. 엄청 늦게 했네요. 비교해서 뭐 왔나? 빠른 날. 그러니까 언제? 9월 30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다. 취득 시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뭐와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 중 비교해서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 11월 20일. 11월 20일. 등기 등록일은? 12월 18일.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됐어요? 얘를 난이도를 높이면 취득 시기를 안 물어보고 뭘 물어볼 수 있다? 신고 납부 기간. 무슨 기간? 신고 납부 기간. 걔도 이렇게 먼저 뭘 구하고? 취득일 구하고. 이 취득일로부터 얼마이네? 60일이니까 플러스 60일을 한 것과 뭘 비교해서? 등기 등록일을 비교해서 뭐 하나? 빠른 날을 또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걔는 두 단계를 건너뛰어 넘어가야 되니까 난이도가 뭐한다?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20번 넘어갑니다. 20번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만 묶인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그래서 얘는 무슨 문제다? 취득세 문제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그때 취득을 했는데 정확한 문제가 되려면 유상승계 취득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취득 시기가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되죠.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계약일이 되죠. 그것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려면 뭐라고? 유상승계 취득으로. 됐어요?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주소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언제나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물건을 뭐?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뭐? 해제됐다는 사실이. 자, 화해주소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언제나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들려요? 걔도 뭐가 들렸어요? 언제네? 얼마 이내에 해제되어 있나? 언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등기는 안 했죠?
세 번째, 개인 간의 증여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계약일. 유증에서 취득한 경우 유증계실이죠.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 틀렸고. 네 번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이네요. 그때 자, 재개발 정비 사업은 언제 넘어가고 소유권 이전 요실 다음날. 여기서는 앞에 하나에 빠졌어요. 도시개발 그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언제? 환지적은 용모일 다음날. 근데 주택이니까 먼저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와 비교해서 사절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았다. 그래서 기억을 유상승계 취득으로 바꾸면 답은 1번 기억과 미열. 21번 취득세 납세매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자 거기서 키워드는 뭐다? 개인 간이죠. 개인 간 매매한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상은 거래 신고 의무 없죠. 거래라는 것이 매매한 거죠. 자, 그랬더니 취득 시기는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을 이전에 등기를 이행한 경우는 언제? 등기 등록일. 맞는 거죠? 두 번째,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약수금으로 받은 경우. 약수금은 돈을 언제 주겠다는 증서죠. 그러면 잔금은 언제 하는 거다? 결제된 날이 되겠죠? 결제된 날. 자, 경우에는 대물변제일. 대물변제는 얘는 채무를 대신에 뭘로? 물건으로 넘겨줬다는 얘기죠. 또는 결제일. 결제했다는 게 실제 대금 준 거예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죠. 중보한 날, 빠른 날. 네 번째, 개인 간의 증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키워드 그냥 증여다. 뭐다? 증여. 취득 시기 계약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아니고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어도 키워드 증여. 취득 시기 계약일. 3번이 틀렸다. 4번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기가 상속 개시일. 5번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얘는 사실상 사용일 그랬는데 아무튼 양도세는 이렇게 되고 취득세는 금년도에 뭘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걔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걔와 사실상 사용일 중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렇게 고쳐놓으세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뭐한 날? 빠른 날. 자, 23번 봅니다. 갑이 A범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네요. 그러면 얘가 유상승계면 원칙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뭐와 비교한다? 등기 등록일을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까? 5월 3일. 등기 등록일은 5월 4일. 그러면 취득 시기는 5월 3일. 4번이 답이 되겠네. 이 문제를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 문제로 나왔다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다? 5월 4일. 아직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 자, 취득 시기를 따질 때 일단 5월 3일과 뭘 비교해서 5월 4일을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런데 신고 납부 기간을 물어봤죠. 그러면 5월 3일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와 또 뭘 비교해서? 등기 등록일을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러면 얘는 따져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취득세 내고 등기한다. 등기하고 취득세 낸다. 또 등기하고가 먼저 떠오르면 취득세 내야 등기해 준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취득 시기까지 마무리 짓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어 넘어가죠.